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을 위해 정말 신나고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오늘을 기다려왔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만한 주제는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창업한 지 13년이 되었고 상장한 지 4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우리의 첫 번째 투자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업스타트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며 어디로 나아가려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잘 설명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출은 5,000년 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AI나 다른 어떤 기술이 실제로 대출의 경제학과 기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약간의 회의론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공유하고 여러분에게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유익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목표는 3가지뿐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기회의 크기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얼마나 크고 AI를 신용 및 대출 영역에 도입할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직관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왜 우리가 업스타트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거대한 산업의 변화에서 매우 큰 참여자가 될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장에서 우리가 가진 위치와 우리가 보유하고 구축 중인 기술 그리고 우리가 배포하기로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매우 중요한 시장에서 큰 승자가 되기에 적합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결국 투자자 회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주식을 사거나 보유하도록 설득하고 싶습니다. 팔지는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 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이고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오늘을 생각하고 미래에 어떻게 전개되기를 바라는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에게 오늘이 머릿속에 전구의 불이 켜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알겠어. 이런 거였구나. 계속 지켜봐왔지만 잘 몰랐는데 오늘은 알겠어. 라고 말이죠.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하든 매도하든 보유하든 등급을 올리든 내리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저는 오늘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식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고 영원히 보유하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누구와 비즈니스를 하는지 무엇의 소유자가 되는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회사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활동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업스타트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AI 회사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했던 단어도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용 접근성을 개선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시스템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여러 면에서 구식이고 낡았으며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AI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을 보는 방식에서 선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2022년 11월에 밴드웨건에 올라탄 사람들처럼 단순히 AI를 이름에 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란 유행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쫓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2017년부터 우리가 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AI와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정교함에 도달했다고 느꼈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은행 및 신용조합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규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보수적인 산업에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7년의 그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도 우리가 이 기술을 주도하고 옹호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AI 회사를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션 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웹사이트에서 이런 단어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단어가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제가 미션 중심적이고 싶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진술은 정렬을 정말 잘 설명합니다. 제가 업스타트에 대해 생각할 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장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버전에서 오늘 우리가 보여드리는 비전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모든 것이 10배로 실현된다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세상에 좋은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의 순수함과 명확한 생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용이 훨씬 저렴하고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기업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매달 큰 신용카드 잔액을 가지고 있고 최소 금액만 갚는 것이 정말 더 나은 일일까요? 그것이 신용카드 비즈니스의 최종 상태입니다. 혹은 식량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양가 없는 값싼 칼로리와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미국 보건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말입니다. 혹은 소셜미디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소셜미디어에서 정말 좋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전화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디지털로 사람들과 연결하고 얼굴에 무언가를 쓰고 온갖 일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렬 측면에서 업스타트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그것에 대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은 제가 여기서 미션 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3년이 지난 지금은 창업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둘 다 같은 것이니까요. 이렇게 오래된 창업자 회사는 미션 중심의 회사입니다. 물론 이런 회사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정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힘들거나 어려워질 때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밖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불을 지핍니다. 그것이 업스타트와 같은 회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일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레시피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우리만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대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시장 규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출과 신용산업이 거대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 전체의 거대한 기질이자 거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큰 것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향후 10년 안에 이 모든 산업의 밑바닥에 있는 기계, 장치가 AI로 대체되고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성 서비스 추심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움직이게 하는 기계 장치의 부품과 부분들이 말이죠. 연간 25조 달러가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과소평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상대적인 크기를 가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10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동하는 회사 그 기계 장치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그것은 얼마나 큰 기회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복잡한 수학을 하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인 수수료율은 신용상품에 따라 다르며 차용자를 소싱하는지 획득하는지 상품을 생성하는지 서비스하는지 추심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싱이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오리지네이션은 대출 실행을 서비스는 대출 관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체 산업에 대해 약 5%의 수수료율이 우리 생각에는 그것을 구동하는 플랫폼, AI 플랫폼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조 달러 이상의 매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조 1천억 달러인지 2조 달러인지 미세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구동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회사나 회사들에게 믿을 수 없는 기회입니다. 잠시 AI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이것을 지켜봐 왔다면 물론 머리를 모래에 파묻지 않는 한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겠지만 2022년부터 공공 영역과 대중의 의식 속에서 AI의 발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 매주와 이건 정말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건 5년 10년 걸릴 줄 알았는데 짠 하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기술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미친 것 같고 상업적인 관점에서 꽤 분명합니다. 일이 처리되는 방식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산업을 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세계 산업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누락된 산업이 많지 않으며 슬라이드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AI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국방 및 전쟁 제조, 금융 서비스 등 모든 것에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AI는 근본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근본적으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모든 산업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촉매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전개될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는 금융 서비스 시장의 매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또한 금융 서비스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출 및 신용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출 및 신용은 금융 서비스에서 수익과 이익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산업의 거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신용과 대출전은 소비자 측면에서 말하느냐 대출기관 측면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는데 AI 파괴의 첫 번째 후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신용을 제공할 때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 수백만 번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돈이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한 어떤 가정이나 모델이나 생각이나 믿음을 가지고 돈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어도 매년 25조 달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I가 더 잘하는 예측이라는 것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접근 방식의 양과 유형이 거의 무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에는 일종의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합치면 와, 이것은 놀라운 기회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보면서 제 말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학생, 어떤 대학생이라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챗GPT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산업을 나열해봐. 이것은 단일 쿼리였습니다. 저는 바이브 코딩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란 직감이나 느낌에 의존하여 코딩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10초 만에 이것을 했고 이것이 제가 얻은 결과입니다. 1위 헬스케어. 헬스케어와 세계의 상태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이것은 진정으로 놀랍습니다. 진단 신약 개발 개인 맞춤형 의약품. 10년 안에 세계의 가장 가난한 곳에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의 가장 부유한 곳에 사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미친 것처럼 들리지만 10년 안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2위 금융 서비스.
특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기 탐지 언더라이팅 고객 서비스입니다. 언더라이팅이란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보험 가입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생각과 직관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 세계적인 합의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챗GPT가 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환각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풍부하고 규제가 있으며 이미 기술 집약적이고 AI는 속도와 정밀도를 높입니다. 속도와 정밀도.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AI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전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